독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반드시 복습하셔서 여러분 걸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웠던 거 반드시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제 풀어보시고 내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만큼 문제 푸는지는 선생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걸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4강 34번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Number 34입니다. The population density in the metropolis is gradually decreasing. 됐습니까? 자, population 인구죠. 인구를 population 씁니다. 그렇죠? 인구. 자, 밀도. density는 밀도입니다. 그럼 dense는 빽빽한 뜻이에요. 원래 dense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빽빽한 뜻이 dense입니다. 밀도가 꽉 찬 빽빽한이 dense죠, 여러분들. 그래서 빽빽한 뜻도 있고 어떻습니까? 즉 안개가 자욱한 할 때 어떻습니까? dense라는 dense fog 쓰면 안개가 자욱하다 할 때도 씁니다. 그렇죠? 밀도가 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어떻습니까? dense의 명상이 density,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 In the metropolis, 그렇죠? metropolis 대도시의 인구 밀도가 is gradually, 점차로, step by step이죠?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여러분, decrease가 나왔으면 한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저랑 같이. 감소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감소. 감소에는 물론 DE가 붙으면 항상 다운이에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DE가 붙으면 DE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다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운의 뜻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ecrease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도표 그래프 문제에서는 자 항상 비배증이라고 해요. 도표 그래프에서는 비교 표현과 두 번째 배수 표현, 세 번째 증가 감소 표현 있지 않습니까? 비배증 표현을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증가 감소 표현이니까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decrease랑 같은 단어가 어떻습니까? 물론 drop도 있어요. 떨어지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diminish가 있어요. 감소하다 할 때 diminish지 않습니까? 또요? 시험 나오는 게 decline이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요. 이런 단어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수능에서 알고 계셔야 D나 Di가 다운의 뜻이기 때문에 decrease, drop, diminish, decline. 이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감소의 뜻이죠. 그래서 대도시 인구 밀도가 어떻습니까? 점차, gradually, step by step 감소하고 있다. 됐죠? 오케이. 35번입니다. 그렇죠? In all likelihood, the birth rate will continue to decline steadily for years to come. 보이시죠, 여러분들? In all likelihood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의 95%예요. 95% 이상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in all likelihood 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의 뜻의 확실도가 굉장히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의 in all likelihood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90에서 95%, 거의 95%고요. 10 to 1 어떻습니까? 10중 8구니까 80에서 90%고요. probably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75에서 90%, likely 자 60에서 80 뭐뭐일 것 같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maybe 아마도 50%, possibly 40에서 50%, 자 perhaps 30에서 50%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도의 뜻을 나와 있는 책은 아마 국내 전 세계 처음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확실성에 대한 표현들이 거의 정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돼 있는 거 하나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90% 이 정도 되는데, 그죠? 선생님까지 합치면 어떻습니까? 100%예요. 그죠? 아마도의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Chances are that. 문장에서 chances are that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문장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대절이야. 아마도 대절이야다. 이럴 때 씁니까? Chances are that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표현과 이 표현을 합치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마도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100% 거의 완전히 커버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Unlikely, 그죠? 그래서 아마도 뜻이요. In all, 그죠? 아마도 birth rate will continue to decline. 무슨입니까? 출생률은 아까 봤듯이 이런 출생률들은 계속해서 감소, decline 했었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decline 바로 나오네요. decline 감소할까? decrease, decline. 감소할까? steadily, 꾸준히. 그럼 steady란 단어 아시죠, 여러분들? 꾸준한, steady. 책 중에도 어떻습니까? 스테디셀러가 있어요. 그렇죠? 베스트셀러는 제일 잘 팔리는 책이고요. 자,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스테디셀러 그렇죠? 계속 팔리죠. 됐습니까? 성경책 같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연중 계속 팔리는 책. 여러분 듀오 책도 스테디셀러 아닙니까? 그렇죠?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예, 그만합시다. 어쨌든 이렇게요. 스테디는 꾸준히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출생률들은 계속해서 감소할 겁니다. 꾸준히요. For years to come. 다가오는 몇 년 동안 그렇죠? 향후 몇 년 동안 해서 for years to come. 다가오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36번이요. 36. The power plant. 플랜트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플랜트의 뜻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첫 번째 식물의 뜻이 있죠. 동물 반대말 식물을 뭐라고 그래? 플랜트.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공장의 뜻도 있죠. 공장의 뜻도 플랜트입니다. 그렇죠? 파워 플랜트는 뭡니까? 그렇죠? 예, 힘이 나오는 공장 바로 어떤 발전소를 파워 플랜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또 파워 플랜트 뭐라고요? 발전소라고요.
발전소에서 뭐 있다? supply, 공급하고 있다. 지난번에 선생님 봤던 것 같은데 supply 동사예요. 그렇죠? supply와 demand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뒤에 뭘 쓴다? 이렇게 with를 써가지고 supply나 demand, 그렇죠? supply는 어떻습니까? provide는 supply, demand는 수요 공급이고요. 어째 supply와 provide는 어떻습니까? 공급하다고요. 공급하다 할 때 반드시 어떻습니까? 앞에 사람, 그렇죠?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물건이 나오죠. 물건이 나올 때 물건을 가지고 공급하니까 with를 쓰고요. 그리고 사람과 물건이 바뀌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있는 게 참 신기한 게요. 물건과 사람이 바뀌면 신기하기도 어떻습니까? for를 쓰는 경우가 많고 to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 이 provide, supply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제공하다의 특징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석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을 공급하다. 물론 이 물건을 가지고 공급하다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물건을 공급하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이 물건을 이 사람을 위해서 해도 되지만 이 사람에게 공급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공급동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급동사로 따로 배우죠. provide, supply, present, furnish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공급동사라고 여러분 문법책에서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워 플랜트 맞습니까? 그렇죠? 무엇은 발전소는 제공한다. 외딴 지역이죠. 리모트 카운티겠죠. 외딴 지역에 카운티는요. 원래 미국이 어떻습니까? 스테이트 주 바로 안에 있는 군 단위를 카운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책 중에 있잖아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이때 카운티가 바로 그 단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파워 플랜트 이 발전소는 이 외딴 지역이 어떻습니까?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37번 갑니다. 그렇죠? 37입니다. You are not allowed to. 당신은 be allowed to는 뭐뭐 허락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 있죠. 뭐뭐 해도 좋다. 허락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고 not이니까 당신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You're not allowed to operate this device. 이 장비를 operate 작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operate 하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책에 잘 나와 있어요. operate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1번 작동시키다 뜻 알죠? 작동시키다. 2번 어떻습니까? 뒤에 on을 동반하면 operate on 쓰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수술하다의 뜻이 됩니다. 신기하죠? operate는 on을 쓰지 않으면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다 뜻했습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는 사람을 operate girl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어떻습니까? 전화 교환원도 operate, 그렇죠? operator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operator는 뒤에 on을 쓰면 뭔가를 수술하다 할 때 뭘 씁니까? on을 씁니다. operation room. 우리가 OR이라고 그러는데요. operation room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수술실이 되는 거고요. 자, ER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emergency room. 이것은 어떻습니까? 응급실이 되는 거고요. 아시죠? emergency는 뭐가 됩니까? emergency. 됐습니까? 이라크 전쟁처럼 어떻습니까? 전시. 그렇죠? 전쟁터니까 emergency는 응급실이 되겠죠. 그래서 emergency room은 어떻습니까? 응급실이 되고 operation room은 뭐가? 수술실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디바이스 장비죠. 이 장비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without permission. 뭐 없이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permission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죠? 원래 무슨 단어에서 permit에서 나왔죠. permit 뭐하다? 허락하다에서 이 permit 허락하다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MI에서 SSION에서 permissio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허락 없이는 어떻습니까? 이 장비를 작동시키도록 당신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37번까지 정리했고 이제 38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네, 38번입니다. 그렇죠? Number 38입니다. 봅시다. In fact, 사실상 the inhabitants have been exposed to radiation. In fact 보세요. 사실상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In fact는 어떻습니까? 뭐랑 같습니까? indeed랑 같죠? 여러분들 수능이나 어떻습니까? 독해를 하실 때 in fact나 indeed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indeed는 무슨 뜻이 정말로 그런 뜻이죠. Of course, 물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이란 말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게 나오겠습니까? 사실상, 정말로 뒤에는 뭐가 나오죠? 정말이 나오죠. 사실상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실이 나오죠. 사실이나 정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in fact나 indeed 뒤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중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중용어가 바로 뭡니까? 주제지요. 다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어때? 여러분들은 앞에도 안 읽었고 뒤에도 안 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in fact라는 바로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에 뭐란 걸 알 수 있습니까? 주제란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독해할 때요. 하나씩 읽고 해석해 보세요. 그렇죠?
원서 같은 거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신문을 보든지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그게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죠.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그 글의 핵심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딱 보시면서 해석하시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재빨리 읽어나가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읽기 때문에 영어의 속도가 붙는 겁니다. 속도는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빨리 읽을 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문장을 어떻습니까? 정확히 포착해서 해석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을 어떻습니까? 다 그 맥락 속에서 읽어 제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주제는 이거란 말이야. 사실상 inhabitants,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노출되었습니다. have been, 수동태죠. have been pp. 여러분들 수동태는 be pp만 있는 것이 아니라 have been pp나 had been pp도 수동태라는 거. 가끔씩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수동태의 종류에는 비동사 플러스 pp도 수동태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헷갈리세요. 그렇죠? 가끔씩 보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그죠? am이나 are, is나 was나 were 다음에 pp도 수동태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have been pp나 맞습니까? 그죠? 여기는 had been pp. 얘네도 수동태라는 걸 좀 알고 계시.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고 밑에 건 과거 완료 수동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주민들은 노출되었다. radiation,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expose, 노출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x는 바깥쪽의 뜻이고 pose는 두다의 뜻이니까 밖에 놔두었으니까 노출되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inhabitant가 나왔으니까 또 거주하는 사람 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 거주하다는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살다라는 단어 live가 있죠. 또 뭐 있으면 inhabit가 있어요. 어디에 거주하다. 됐습니까?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reside가 있어요. 어디에 거주하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단어들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입니까? 거주하다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예, dwell도 있어요. dwell.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뜻입니까? 거주하다 뜻이 됩니다.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자, live도 마찬가지, inhabit, 그렇죠? 그 안에 habit, 버릇처럼 사는 거에서 inhabit는 뭐하다? 거주하다. 나는 이쪽에 살고, 니는 저쪽 사이드, 저쪽 사이드에 살고 그래서 너도 그쪽에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reside도 거주하다. 나도 살고 어떻습니까? 너도 well, 잘 살아야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다? 거주하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거주하다는 단어를 한꺼번에 외우셨습니다. 됐죠?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거주하는 사람은 inhabitant 썼죠. 지금 봤지만. 거주하는 사람 inhabitant. residen은요. reside는 resident. 그죠?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dwell은요. dweller 하면은 거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거주하다와 거주하는 사람을 다 잡으셨죠. 그리고 이 글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주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요. 39번 갑니다. 39. 자, on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potential danger of nuclear energy. 여러분, cannot to 용법이에요. 아세요? cannot to 용법이라는 것은 영어에서요. cannot 다음에 뭘 쓰게 되면 to나 cannot 다음에 뭘 쓰게 되면 enough를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해석이 아무리 뭐뭐해도 부족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무엇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셔야 됩니다. cannot to 용법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I cannot thank you too much. 그럼 예문 들어볼게요.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거 해석하실 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I cannot thank you too much. 근데 해석 잘못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영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많이 감사할 수 없어.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떻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아니죠. cannot to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신한테 너무너무 감사해도 어떻습니까?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군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 말 아시겠습니까? 해석 잘못하시면 정반대 해석하십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해석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강조해도 잠재적인, 포텐셜 잠재적인 뜻입니다. 그렇죠? potent가 원래 숨어있는 뜻이니까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어떤 위험? 뉴클레, 핵 에너지의 어떻습니까? 위험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emphasize도 중요하고 potential도 중요하지만 cannot to 용법을 정확히 아시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cannot to나 cannot enough는 뭐라고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의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넘버 4리 갑니다. 40번이요. 자, 4 years, 수년 동안 The press overlooked the problem. The press는 어떻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언론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프레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언론. 언론의 뜻이 프레스가 되죠. 원래 왜 프레스가 원래 누르는 건데 왜 언론의 뜻이 됐냐면 어떻습니까? 저는 신문을 만들 때 이렇게 활자를 찍어서 어떻습니까? 저 잉크를 발라서 누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프레스가 그래서 그 신문을 만드는 기계에서 나온 게 언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레스 컨퍼런스 쓰면요. 프레스 뒤에 뭘 쓰면 이렇게 컨퍼런스를 쓰면 자,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기자회견이 되는 거죠. 언론에서 나는 회견은 프레스 컨퍼런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프레스, 자, 언론에서는 overlook, 습니까? 그렇죠? 간과했다 그런 뜻이죠. 딱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넘겨봤단 말이에요. over니까 넘겨서 봤으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그렇죠? 간과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언론에서 뭘 간과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간과했다. 맞습니까?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벗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벗 뒤에는 항상 뭐가 되고요? 알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독해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벗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반박 플러스 부연 설명. 부연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까 앞에 있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주장, 특수한 주장이 펼쳐집니다.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하고? 반박해주고 자기만의 특수한 주장이 펼쳐지죠. 그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반박 플러스 부연. 따라서 어떻습니까? 벗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독특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앞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뒤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수년 동안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과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도 중요하죠. 하지만 if anything. 자, if anything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독특한 용법인데 이것도 뭔가 말해야 될 게 있다면 이제 뭔가 말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뭔가 할 말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뜻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they are making too much, make much of도 조심하셔야 돼요. make much of란 말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 조심하시라고요. 그렇죠? 이게 중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뭐 했다? 만들었다. 이때 어부는 재료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만들었단 말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make much of가 되는 거죠.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make little of나 make nothing of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만 봐도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make nothing of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경시하다. 됐습니까? 그렇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make much of가 무슨 뜻이 됩니까? 중시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그 문제를 간과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41번 갑니다. as well as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as well as 보세요. 그렇죠? 항상 A as well as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장에서 A as well as P 이렇게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해석할 때 as well as만큼은 뒤에서부터 해석 들어가는 거 알죠?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A가 뒤에 나왔을 뿐이고요. 원래는 as well as 앞에 나와야 되지만 이게 뒤로 나왔을 뿐이죠. 무엇뿐만 아니라 cultivating grain 어떤 곡물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cultivate는 뭐하다? 경작하다. 원래 cult란 단어가 경작의 뜻이에요. cult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농경, 경작하는 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컬처라는 농경, 문화가 나오는 거죠. 컬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원래 cultivate 경작하다 뜻이 되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컬처, 문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s well as 무엇뿐만 아니라 cultivating grain 어떤 곡물에 대해서 경작을 할 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farmers, 농부는 어떻습니까? run은 무슨 뜻입니까? 뛰다 말고 경영하다 뜻이 있죠. 운영하다, 경영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이나 운영하는 거 어떻습니까? runs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as well as 말씀드렸죠. 그렇죠? 첨가할 때 쓰는 말로써 이렇게 자, 뭘 뿐만 아니라 어때? 이런 곡물들을 재배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 식료품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un은 무슨 뜻이라고요? 경영하다, 운영하다 쓰지 않습니까? run a factory, 공장을 운영하다, run a hotel, 호텔을 운영하다. 이렇게 자, 경영하다 뜻으로서 manage의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41번까지 여러분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42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42번입니다. 42입니다. The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late 1960s. The Research Institute, 연구소죠? 연구하는 장소니까 Research Institute, 그렇죠? 연구소는 설립되었다. establish 뭐합니까? 그렇죠? 어떤 걸 설립하다 할 때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단어가 establish죠? establish, 설립하다. setup이라 할지 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설립하다 할 때 많이 쓰는 단어 the found요. 자, find의 과거 found지만 found는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설립했다 할 때 found를 쓰죠. 설립 기초를 foundation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뭘 설립 기초. 엄마 화장할 때 foundation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화장발 세우기 위해서 밑에 기초 다지는 거 foundation. 그래서 found는 어떻습니까? 설립하다가 found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어떻습니까? 연구소가 설립 수동 때 되었다 그런 뜻이죠. In the late 1960s, 1960년대 후반에 할 때 late 1960s. 60년대 하면 어떻습니까? 60년부터 시작해서 69년까지니까 어떻습니까? 60, 반드시 어떻습니까? 뒤에 S라는 1960s, S 쓰는 것도 봐놓고요. 그리고 60년대 후반 할 때 뭐습니까? The late 1960s. 초반은요. In the early 1960s. 중반은요. 그렇죠? Mid 1960s. 후반은요. 지금 봤듯이 late 1960s.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3, 43번입니다.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뭐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할 때 쓰는 표현이 why don't you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제안할 때 미국 사람들이 why don't you를 많이 쓸까요? how about이나 what about을 많이 쓸까요? 자, how about이 있고 why don't you 표현이 있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할 때 why don't you? 혹은 어떻습니까? 그죠?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think of? 할지 What do you say to? 뭐뭐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런 표현들. 자, 뭐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표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How about나 what about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How about going to concert? 콘서트 가는 거 어떻습니까? 많이 쓰죠? Why don't you는 약간 격식을 차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Why don't you란 말은 조금 격식을 차려서 콘서트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죠. Why don't you go to a concert? 콘서트 가는 거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싫으면 관두고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것이 why don't you고요. What do you say to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쓰는 표현이죠. 그죠? 하는 거 어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how about, 두 번째는 what do you say to, 마지막 why don't you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상대방한테 제안할 때 쓰는 표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뭐 할게요. 영어는 어떻게 씁니까? 제가 뭐뭐 할게요는 let me를 쓰는 거 아시죠? 그럼 듣기에서 조심하라. let me.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뭐뭐 할게요. 밑에 거 씁니까? 뭐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같이 제안하는 표현이고 let me는 제가 뭐뭐 let me introduce myself. 제가 제 소개를 하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Let me look at your present. 내가 네 선물을 봐줄게. 뭐 고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let me 쓰는 표현도 봐주시고요. So why don't you consult star in person? 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어떻습니까? consult라는 단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죠. consult는 상담하다. consult doctor, 의사를 만나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하는 거.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할 때 뭘 씁니까? consult 쓰는 거 알죠? consult doctor, consult 어떻습니까? 그렇죠? star in person 이런 식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요. 오늘 consult dictionary, 사전을 참조하다 할 때도 뭘 씁니까? consult 쓰는 거 알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뭐하다 이렇게 상의할 때 뭘 씁니까? consult 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 상담을 해준 사람을 consulta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컨설팅 회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뭐가 됩니까? Why don't you consult star in person? 자, star, 그렇죠? 이 사람과 star란 사람과 어떻습니까? In person, 개인적으로 뜻이죠. In person. 공개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That's personally, 개인적으로. He's by far, 그는 어떤 단연코 가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A prominent, 정말 유명한 어떻습니까? attorney, 변호사입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어떻습니까? 유명한, 제일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by far 나왔죠. 단연코 뜻입니다. 여러분들 꾸밀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문법 책에서 보시다 보면 비교급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그렇죠? 비교급을 꾸밀 때 뭘 씁니까? 여러분들 even 비교급을 꾸밀 때 훨씬 단연코란 말을 쓸 때 even 뭐지? still far란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far 대신에 뭘 쓰기도 하고 이처럼 지금처럼 by far를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by far. 혹은 어떻습니까? a lot이라는 표현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자, 훨씬 덜한 표현을 쓸 때 even, much, still, far, by far, a lot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단연코 훨씬 더 뭐뭐하다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최고의 어떻습니까? 최고로 뛰어난 변호사 될 때 그냥 써도 되지만 단연코란 말을 써서 강조하고 싶을 때 뭘 씁니까? by far를 쓰는 거, 그죠? 문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뭘 쓰지 않는다. 절대로, 자, very를 써서는 안 된다. very는 원급을 꾸미는 거지 비교급을 꾸미지 않는다라고 이 포인트가 여러분 수능에 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타시를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가장 prominent, 뛰어난 뜻이죠. eminent, wonderful, 굉장한 뛰어난 attorney, 변호사입니다. lawyer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attorney라고 쓰고요. around here, 이 근처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니까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44번요. I'll write it down. write down 어떻습니까? 적다 그 뜻이죠. write down. put down이란 말이 그렇죠. 뭐뭐를 적다 할 때 write down, put down 씁니다. 그렇죠. I'll write it down. 난 적어둘게요. 그렇죠. just in case.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in case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어떻습니까?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적어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Because 왜냐하면 I have bad memory. 나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죠. Bad memory, poor memory. 반대말은 뭡니까? Good memory. 기억력이 좋다. 됐습니까? 그렇게 쓰겠죠?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적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45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number 45입니다. The lawyer recommend. lawyer는 뭐 했다? recommend. 권고했다, 권했다 그런 뜻이죠. 추천했다, 권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that. 대절이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권했다, 추천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뭘 추천했습니까? His client. 그의 고객들이 take legal action. take action. 뭐하다? 조치를 취하다. legal은 뭐가 됩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다.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다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수능에서 조치를 취하다는 반드시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문제점을 뭐하고요? 파악하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것의 해결책으로서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거 중에 하나입니다. 뭐하다? 조치를 취하다. take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있듯이 take action 쓰고요. 조치를 자 take action. take 뭐 씁니까? step을 쓰죠. 조치를 취하다. 마지막 take measure까지 이 세 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번갈아서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 100% 하셔야죠. 별표 3개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다.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추천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고객이 반드시 어떻습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against는 말씀드렸죠? 뭐뭐에 반대하여. 우리 앞에서 against에서 배웠죠? against 항상 뭐라 했습니까? 역방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일 때는 뭘 쓰고요? for나 with를 쓰는 거고요. 역방향에 뭘 씁니까? against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추천했습니까? 고객들이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뭐에 대항해서? 그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회사죠? 여러분, sure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야.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 운전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험에 안 들어있으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슈런스,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 바로 보험회사를 인슈런스 컴퍼니. 알겠죠? 인슈런스,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항해서 어떻습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권고를 했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죠. legal의 반대말은 어떻습니까? 앞에 IL을 써서 illegal, 불법적인 뜻이 illegal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recommend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충고가 나왔다. 여러분들, 이런 동사 있지 않습니까? 영어 동사 중에서 뭐가 여기서 의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셔야 되는데 어떤 의문이 드세요? 물론 의문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하나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여기 어떻습니까? recommended라는 어떻습니까? 과거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영어에서는 대절 이하에서 반드시 과거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잘못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 뭐가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쓰였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앞에는 과거인데 뒤에는 현재형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겠죠. 왜 생긴 겁니까? 이것은 자, 우리가 이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명주제요. 동사 중에 명주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동사입니까? 명령, 주장, 제안, 요구요. 기소충동. 명주제어만 아셔도 어떻습니까? 수능에서는 거의 맞추시고요. 100%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토익, 토플이나 탭스를 준비하시는 분까지 마무리되죠. 기대, 소망, 충고, 동의죠. 명령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그렇게 또 뭐 기대하다, 소망하다, 충고하다, 동의하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일종의 recommend, 추천이나 충고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어떻습니까? 추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동사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자, 나중에 어떻습니까? 적어놓고 또 잊어버리고요. 명주제요. 기소충동 적어놓고 어떻습니까? 명이 뭐지? 이러지 말고 다시요. 뭐라고요? 명령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기소충동. 고소하고 싶은 충동 있지 않습니까? 기소충동. 기대하다, 소망하다, 충고하다, 동의하다. 됐죠? 명령 동사에는 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해보세요. 그죠? 명령은 뭐 있습니까? order나 command가 있겠죠. 주장은요. 지난번에 maintain이나 insist가 있겠죠. 제안은요. suggest가 있겠죠. 요구는요. require나 demand가 있겠죠.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썼습니까?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 설명을 안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동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상대방의 무엇을 촉구합니까? 그죠? 명령을 했다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그죠? 전쟁터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앞에서 지휘하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명령을 했단 말이야. 소대원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가든지 이러고 있으면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명령을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주장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주장을 펼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습 필요하고요. 생각하면서 공부합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것도 행동을 촉구하고요. 제안도 마찬가지. 제안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 동사의 특징이 바로 행동을 상대편의 행동을 촉구하는 어떻습니까? 동사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동사는 뒤에 뭘 동반합니까? 주어 다음에 should를 동반하거나 should를 쓰지 않을 때는 뭘 쓴다고 배웠습니까?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여러분이 배우셨거든요. 자, 물론 이것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면 학교에서 안 가르쳤냐? 그렇지는 않지요.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7차 교과서도 거의 제가 12종 중에서 거의 10종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다 봐요. 1, 2, 3년 교과서를 전부 다 선생님이 수업한다고 해서 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교과서를 다 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것은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 까먹은 거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때 결석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정신이 나가셨거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 주장, 제안, 요구, 기대, 소망, 충고, 동의는 반드시 뒤에 뭘 쓴다? 주어 다음에 should가 있으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가 없으면 should가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should가 있었던 자리로서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과거지만 여기다 뭘 썼습니까? 동사 원형이라는 take를 쓴 거죠. 원래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should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책은 오타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뭘 듣습니까? 권고했습니까? 추천했습니까? 그의 고객들이 클라이언트 아시죠, 여러분들? 법률상의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객을 뭐라고 씁니까? 클라이언트 씁니다. 돈 많이 내는 고객을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그냥 손님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객은 커스터머예요. 식료품 가게에 나타서 슈퍼에 오는 손님은 커스터머라고 하고 돈 많이 내는 고객을 클라이언트. 이렇게 쓰는 거 알겠죠?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뭡니까? 그 사람은 게스트가 돼요. 집에 오는 손님은 어떤 물건 산거래 없이 집에 오는 손님은 게스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손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의 고객이 반드시 어떻습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에 대항해서? 보험회사에 대항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어떻습니까? 그 변호사가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특히 중요한 거에서 45번에서 좀 조심하시기. 오랜만에 또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6번으로 갑시다. 자, 46번 갑니다. 그죠? They're entitled to, be entitled to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entitled to는 뭔 말?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인데요. 원래 어디서 나온다 하냐면 타이틀에서 나왔어요. 타이틀 아세요? 타이틀. 타이틀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자귀란 뜻이에요. 자귀. 우리 어떻습니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어떻습니까? 귀족들의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영어로도 다 아셔야 되는데 꼭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요. 일단 이렇게 자기들이 있어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기의 순서를 아세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올 때 공작이 높아요? 백작이 높아요? 자작이 높아요? 남작이 어떻게 높습니까? 그렇죠?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죠? 공작, 공후백전함 그래서 공작, 후작,
설마 제가 그냥 썼겠습니까? 그죠? 요 순서가 맞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예, 어떤 작이 나왔을 때 공작이 당연히 어떻습니까? 백작은 공작한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죠. 왜냐면 얘가 제일 높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타이틀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런 자귀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예. 어떤 자귀란 말이에요. 그죠? 이 자기가 인타이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죠? 노비를 거느릴 수 있고 어떤 땅을 거느릴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be entitled 무슨 뜻입니까? 그죠? 어떤 권리가 주어질 때 be entitled 이런 어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잘 못 외우시는 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리가 주어졌습니까? To be compensated for. 수동태는 그렇죠? 보상받을 권리죠. compensate.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compensate는 뭐하다? make up for라고 해서 어떤 것을 보상하다. 그럼 나중에 make up이 나오면 설명 또 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make up for는 뭐가 됩니까? 보상하다 뜻이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상에 대해서 injury, 부상이죠. 부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47번 갑니다. 47. So far, 지금까지는, so far, 지금까지 뜻입니다. 그렇죠? Until now. 쉬운 말로 고치면 until now가 되겠죠? 지금까지, 지금껏 그런 뜻이 되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No less than, 그렇죠? 몇 명이나 된 사람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have died of, 죽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뭐로 죽었습니까? Flu epidemic. 플루는 유행성 질병, 유행성 독감은 플루 씁니다. 그렇죠? 이런 유행성 독감의 만연, 전염되는 것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몇 명, 200명의 사람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요. 일단 여기서 조심하실 게 no less than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외우시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no less than.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no less than, no more than. 아마 이게 제일 헷갈릴 겁니다. not less than. 자, 이걸 외우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늘 좀 잘하는 학생들도 잘 못 외웁니다. not more than. 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no less than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no more than. 이건 나중에 외우기로 하고요. no less than이 떨어져 있는 경우, no more than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no less than과 no more than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말로서요. 예,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no less than, no more than, not less than, not more than. 딱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네 가지 뜻이 딱 구분되면서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시네요. 됐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안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좀 유치하더라도 유치한 게 오래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하더라도 발음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제일 먼저 밑에부터요. not less than 나오지 않습니까? not에서 어떤 not 발음기 생각하시면 not 발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not. n이 나오고 at가 돼야 at 발음이 될 거 아닙니까? not에서 뭐가 나옵니까? at은 뭐다? at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not, at. 됐죠? not, at. 그래서 not에서 뭐가 나왔다? at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ess에서 뭐가 나옵니까? less의 최상급은 뭐죠, 여러분은? least죠? at least. 그래서 뭐가 됩니까? not less 때는 at least, 적어도가 되는 겁니다. at은 도구의 뜻이니까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not less 때는 적어도 뜻이 되는 거죠. 얘를 알면 얘는 당연 응용이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not에서 뭐가 나오고 at에서 뭐가 나옵니까? at이 나오죠. more의 최상급 뭐가 됩니까? most죠. 그럼 어떻습니까? at mo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항상 영어에서 at은 무슨 뜻이니까? 도구의 뜻이니까. 이렇게요. 이제 두 개 구분됩니까? not less than과 not more than 구분되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구분 끝내버렸습니다. not less than은 not at least. 그리고 not more than은 뭐가 됩니까? not at most. 끝났죠? 이건 정어도 뜻이 되고 이것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뜻 됐습니까? 자, 그 다음 no more than은요. 더 쉬워요. no more than은 간단하죠. 어떻게 외워집니까? no에서 뭐가 나오고 o가 나오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no에서 뭐가 나옵니까? o가 나오죠. no more than에서 no에서 뭐가 나와? o. no o. mo에서 뭐가 나와? 여기 밑에 거요. no에서 뭐가 나와? o가 나오고 mo에서 뭐가 나와? no에서 또 o가 나오죠. no more니까 그렇죠? o? 예, only. 끝났죠. no more than 그게 뭐야 하지 말라고 그랬죠. no more than 어떻습니까? 그렇죠? no more than이니까 o only에서 no more than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no more than o only. o only. 예, 한 3번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죽었다 깨나도 외워집니다. 그렇죠? no more than은 뭐라고요? o only. no more than only. no more than only. 100번 써보세요. 그렇죠? 실제 시험에 나오면 다 까먹습니다. 하지만 no more than o only. 끝났죠? 이렇게 외우시면 3개가 끝났어요. 자, 3개 다 외웠죠? 쉽죠? no less than은요.
세 개 외웠는데 네 번째 거는 어떤 학생이 어떻습니까? 그죠? 아주 거만하죠? 선생님, no less than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예. 세 개 외웠는데 왜 이걸 만듭니까? 그렇죠? 적지 않으니까 no less than 어떻습니까?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as much as. 되게 많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네 개를 안 외워지신다 그러는 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 구분이 안 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부가 경쟁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땅을 파시거나 물고기를 잡는데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적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지금껏 no less than이 뭡니까? 그렇죠? as much as라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금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die, 뭐뭐로 죽다. 뭐로서 flu, 됐습니까? 이런 독감이 어떻습니까? 만연으로 epidemic, 만연의 뜻도 있고 전염병, epidemic은 전염병 뜻도 있습니다. 아시죠? 자, 전염병의 뜻도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뜻은 전염병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잘못 썼어요. 전염병. 어쨌든 전염병과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무슨 뜻? 전염병의 만연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독감이 어떻습니까? 만연으로 어떻습니까?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됐죠? 오케이. 48번 가봅시다. 그렇죠? 48입니다. The effect of those pairs. 그렇죠? 더 효과. 항상 어떻습니까?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조심하세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 수능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것이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N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앞에 있는 명사의 이 명사를 꾸며주죠. 물론 예외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두 개가 딱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같은 명사를 꾸밀 때 여기 있는 명사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명사 뒤에 어떻습니까? 동사가 등장을 하지요. 그럼 여기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것과 이것이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인 줄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지는 이것이 주어인지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명사와 이 동사를 맞추는 사람이 있죠. 여기 필스가 나왔다고 여기다 R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R을 써도요. The effect of those pills are intense but brief. 써도 어떻습니까? 틀렸다고 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주어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필스가 주어가 아니라 the effect 주어가 됐습니까? 이 약, 저 약들의 어떻습니까? 효과, 약효가 이펙트가 주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지 R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저 약들이 어떻습니까? 약효는 intense, 강력하지만 intense죠. 강력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brief, 짧다. 그렇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이펙트는 어떻습니까? 효과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2번 결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효과, 결과. 세 번째 어떻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취지 이런 말을 쓸 때 어떻습니까? 쓰는 것이 또 이펙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펙트는 효과라는 뜻이 있죠? 어떤 것은 효과? 두 번째 어떻습니까? 효과나 영향력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결과, cause and effect 원인 결과. 세 번째 to the effect가 어떻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 그래서 효결취에서 세 가지 뜻은 effect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 강의 마지막 49, 49번입니다. He has a habit. 그런 어떤 버릇이 있다. 어떤 버릇? 어부는 동격이겠죠. 그렇죠? 같은 버릇의 내용 아닙니까? Biting his nails. 그의 어떤 손톱을 무는 버릇이 있다. 됐죠? It's absolute. 그것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absolute 뜻이죠. 절대적으로 반드시 어떻습니까? disgusting. 좀 어때? 역겹습니다. 그런 뜻이죠. 어떻습니까? 좀 역겨운 걸 disgusting 쓰는 거 아시겠죠? 자, disgusting은 반드시 어때?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disgusting. 역겹습니다. 매스껍습니다. 할 때 disgust 쓰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absolute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형용사가 absolute죠. 얘는 잘 나와요. 그렇죠? absolute time 어떻습니까? 절대 시간. 반대말 어떻습니까? 상대 시간은 relative. absolute power, 절대적인 힘 있지 않습니까? absolute가 반대말은 relative, 상대적인. 요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가끔씩 어떻습니까? 반의어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가 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버릇이 있다? biting his nail. 손톱을 깨무는 버릇이 있는데,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참 느끼합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49번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4강에서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조금씩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시면 뒷부분에서 계속 속도가 붙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 힘내시고 반드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 푸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5강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